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여의 법입니다. 네.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불렸던 독일 심상치가 않네요. 제가 네. 7월 2일부터요. 네. 독일을 들어가서 7월 10일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독일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독일은 적어도,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독일은 적어도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2004년도부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삼무지대였어요. 뭐가 없는 나라였습니까? 적어도 자국민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총기 사고라든지 테러 같은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폭동 같은 것은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데모는 있어요. 근데 그 데모가 획일적이에요. 네. 폭력화하지 않죠.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미리 얘기해줘요. 네. 예를 들어 2016년 만약에 7월 15일 날 3시에 우리는 데모할 거야. 네. 나오지 마. 음. 우리는 나치에 관한 데모를 할 거야. 네. 너희 나오지 마. 음. 그러면 그날 나가면 폭행 당해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어요. 네.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지 말랬잖아. 그래서 그 벽보가 한 달 전부터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벽보가 딱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 처음에 독일 가서 그 벽보를 읽을 줄 몰랐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벽보 붙어 있으면 광고라고 생각하고 흔히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전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축제 광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이게 무식한 얘기인데 그날 나갔죠. 안 보게 되죠. 그런 벽보들을. 걸어 나간 거예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네. 독일 친구가요. 너 여기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냐요. 그래서 제가 슈퍼 가려고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뛰어서 들어갔던 경험이 네.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도 나가지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동양인이 독일 사람한테 이게 가끔 폭행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런 날 나간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나치스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났지. 예, 신났지. 그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폭행을 가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생각은 뭐냐면요. 철도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웃겨요. 2시부터 4시까지 파업합니다. 네. 진짜 파업해요. 2시부터 4시까지 철도가 멈춰요. 라이프치 전 기차역에서 멈춰서 제가 서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완전히 데모대가 움직여요. 네. 2시간이 지나니까 싹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억나십니까? 독일 쾰른 광장에서 여자 한 명이 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렇죠. 집단 성폭행을 예. 당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모든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마디로 멘붕이라고 했어요. 경찰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네. 독일은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그 존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경찰이 스톱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난민들이 스톱을 외치니까 스톱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쇼킹했다는 거죠. 메르켈이 난민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독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독일에 입국,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117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또 100만 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일단 200만 명이 넘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100만 명이 계속해서 유입되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럼 300만이에요. 네. 그럼 어림잡아 한 300만. 네. 그러면은 난민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른바 잔류율이라고 하죠. 어느 집단이나 300만 명쯤 되면 범죄는 일정 부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독일을 들어갔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독일에서 산 지도 몇 년 됐었고 매년 독일을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서 독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이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오른 유럽 아시잖아요. 거의 그 평평하게 가죠. 10년 동안도 네. 안 오르는 네. 게 독일 물가예요. 근데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독일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건 체감하는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했다는 게 외국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알 수 없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독일 경찰들이 거리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공항에도 총을 찬 경찰들이 돌아다녀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무질서해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없는데 너무나 느껴지는 거. 그랬는데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독일이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그거는. 그때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차 탈선 사고가 나다니. 근데 그때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가 왜 이러냐고 했는데, 자, 드디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미넨이죠. 미넨에서 근데 이런 게 그 독일인 네, 18살 소년이 거기서 네. 어쨌거나 사람들을 죽였죠. 네, 그리고 총기 난사를 했죠. 예, 그리고 소년의 소지품 가운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은 총알이 약 300여 발이 있었다는데 그게 더 이제, 충격이었던 네. 거예요. 어떻게 300알을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사고가 난 것도 충격이지만 불법으로 돼 있는 총기 소지와 총알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것도 이제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 더 놀라운 건 어떻게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은 법을 따르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있었을까가 놀라웠대요. 독일에는요 테러 방지하는 그 특수 부대가 있대요. 한 100명 정도가 네. 거기 소속으로 있는데 대테러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면은 비행기에서 납치한 사람도 진짜 3분인가 5분 만에 구조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거기에서 다행히 활약을 잘 했대요. 대테러 작전이 잘 활약한 거죠. 그런데 연달아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음악 축제장에서 네, 그러니까 입장을 난민이었는데 네. 입장을 거부당하자 입장을 거부당하니까 네. 거기서 또 또 테러를 해서 테러를 했죠. 2명인가 사망했나요? 그때는 12명. 12명. 12명 부상. 예. 음악 축제장 폭발을 시켰는데 한 명 사망, 흉기 난동 한 명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리아 시리아인이었죠. 네. 난민 신청이 거부되었던 네. 시리아인이었어요. 자, 난민 신청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죠. 네. 박사님 지금 아까 11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난민들이요. 독일만? 예, 네.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와서 무슨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복지 혜택 받지 않습니까? 집, 네. 밥, 네.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모든 거 받았어요. 100만 명 넘는 사람을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독일 정부에? 그래서 네. 고속도로에 들어누워서 데모를 한 거예요. 난민들이 쭉 들어놓은 거예요, 고속도로에. 네. 그래서 달라. 음. 그것도 먹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말고 더 달라. 뭐 일을 해야죠. 우리가 여기 와서 일할 거 아니다. 네. 우리 독일말 몰라 이러는 네.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짜고 배짱. 음. 독일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불법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컨테이너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왜 철거하려고 하면요. 넌 인권도 없냐? 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새는 소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나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네.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잘 모르겠어요. 예. 별개의 기관입니다. 네. 다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권익위원회는 서대문 쪽에 있고요. 네. 인권위원회는 광화문 명동에 있어요. 아 명동으로 옮겼네요. 옛날에 저 서울시청 옆인지 어디 있었다가 아 그래요? 네. 명동 성당 쪽에 있던데. 그리고 옮겨간 것 같네요. 글로. 그래서 저는 진짜 권익과 인권은 뭘까? 그게 그 관련 기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익과 인권에는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권익위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인권위에 가라. 네. 인권위에다 연락하면 그건 권익위에 권익위에 가라. 네. 라고 핑퐁 게임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한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꺼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전부 인권. 하늘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난민들이 들었으면서 인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 왜 박사님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야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 말 자꾸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 안 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응. 네. 아이고 내가 사실은 이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고 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럼 남들한테도 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네. 근데 너만 이때까지-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비밀이야. 네. 그 비밀이야는 모두에게 비밀인 거죠. 근데 독일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소하고 물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산소가 필요해 이런 말 잘 안 하듯이. 네. 근데 갑자기 난민들이 계속해서 인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금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네.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독일 들어가서 이제 들은 얘기들인데요.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죠. 네, 브렉시트. 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유럽에서 이제 EU를 지켜야 될 건 독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민을 무더기로 받아들였죠. 네. 독일이 되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였던 건 확실한데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난민들이 꼭 우리의 선의에 보답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죠. 박사님이 해주신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아니 거지에게 1달러씩 계속 줬더니 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 요새 돈을 안 주냐? 내가 결혼하고 아이도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거지가 당신 왜 내 돈 갖고 당신 가족을 부양해?라고. 허위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는 그 그렇습니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처음에 메르켈이 받아들이고 했을 때 물론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인권이다, 네. 뭐 인간적인 그는 박의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독일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난민 그렇게 감당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사태가 터지니까 네. 극우 정당이 어깨를 펴는 걸 둘째치고 독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난민과 불법 체류자 특히 EU 국가이기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동공 네. 뭐 지문 하자. 우리 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 하느냐. 이유니까 뭐 예컨대 동구권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독일로 들어올 때는 따로 여권 검사를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박사님도 여행해 보셨겠지만 유럽에서 네. 물론 가끔 기차에서 여권 검사할 때 있어요. 하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아저씨 마음이잖아요. 네. 지금 독일이 대혼란에 빠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대테러 작전이라든지 테러에 관한 그런 법률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졌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했는데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수용해야 돼요 이제? 인도적으로는 난민을 받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감당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요.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난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네. 없고 혹시 엊그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 제3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 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입국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왜? 한국어 실력이 안 돼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한국어 실력이 안 된다고 이 사람을 입국을 안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기사화 됐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한국어 못하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국적법 국적 취득에 관련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요. 법에는 못 네. 들어오게 네. 돼 있어요. 국적을 안 주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그걸 받기 위해서는요. 네, 시험도 봐야 되고 한국어 시험이죠. 한국어 시험, 그다음에 한국어 역사 문화 시험을 따로 봅니다. 네. 한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제 결혼을 할 때는 한국어 시험 점수가 돼야지만 네. 자, 한국어 시험이 돼야지만 입국을 위한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어디 기사인가 봅시다. 세계일보 기사네요. 이 기사에서는 결혼 이민 비자 발급을 받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어 시험이 안 돼서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받아들이자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독일 문제로 가보죠.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독일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17만 명은 입국해 아. 있고 독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따지면 300만 정도의 난빈이 사실상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 언어 얘기를 하려고 네.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현실인데. 난민들이 언어를 안 배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배우지 않겠다. 네. 그 독일이 지금 그게 골친 거예요. 독일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를 습득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이제 깨닫고 네. 어쿠한 거죠. 어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독일이 슈피겔지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독일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시작이다. 너무 준비 없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난민을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기에는 숨이 차다라고 글이 돼 있었어요. 독일 국민들의 묵시적 분노 이것도 점점 이제 임계점을 향해 나가고 있군요. 심하게요. 네. 심하게요. 이게 또 다른 양태의 폭력으로 네, 근데 그게 비화되지 않을까 있던 걱정입니다. 글에 의하면 네. 대화가 안 통하니 폭력을 자꾸 쓴대요. 난민들이. 독일어를 못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일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여해 박사와 독일 난민 문제 이모저모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런저런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제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자이퉁이라는 신문에 의하면요. 박사님 방금 말씀과 똑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네. 풀 수가 없다. 그렇죠. 풀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숫자가 입국을 해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네. 근데 계속 들어오고 있답니다. 근데 집 내라 밥 내라 돈 더 달라는 제 기준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들어놓아서 데모를 하는 광경을 제가 이제 제자가 찍어서 네.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요. 어기찹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